2026년 5월 15일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 경영자 올라 칼레니우스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사업적으로 타당성만 있다면 벤츠도 언제든지 군수품 생산에 뛰어들 용의가 있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무려 80년 동안 민간 자동차만 생산하겠다며 방산 분야와는 철저히 선을 긋던 벤츠가 이제 군수산업 참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동차 왕국이던 독일은 현재 산업적으로 위기를 맞았는데 벤츠의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났고 포르쉐는 사실상 충격 수준의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자동차 부문 영업이익이 53억 유로에서 9천만 유로로 추락하며 무려 98% 급감한 것입니다. 여기에 독일 최대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마저 2025년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며 88년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을 폐쇄했고 수만 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자동차 산업을 지배하던 독일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빠진 건 유럽 시장에 진출한 중국 자동차의 성장과 전기차 전환 실패가 불러온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다극화된 국제정세 속에서 독일은 무너지는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방위 산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돌파구로 삼은 듯 보입니다. 실제로 독일은 지금 국가 전체가 무서운 속도로 재무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독일의 이러한 움직임이 주목되는 건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한때 세계 최강이라 불렸던 무기기술의 DNA를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가장 먼저 확보하려 했던 그 기술 말입니다. 과연 독일은 방산을 통해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 독일이 이처럼 방위산업으로 급격히 방향을 틀자 전 세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과거에 보여주었던 무시무시한 기술력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을 자동차와 기계공학의 강국으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현대 무기과학의 핵심 뼈대를 세운 곳이 바로 독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수적으로 열세였음에도 시대를 앞서간 무기기술로 연합군을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제트 전투기인 메서슈미트 262를 하늘에 띄워 연합군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또한 전격전이라는 새로운 전쟁 방식을 선보이며 유럽 대륙을 휩쓸었고 타이거 전차와 판터 전차로 연합군을 공격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경악했던 기술은 인류 최초의 탄도미사일인 V2 로켓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국과 소련은 독일의 핵심 무기 과학자들과 연구 데이터를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우주 개발과 미사일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만 봐도 독일의 V2 로켓을 개발한 핵심 책임자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기 구축한 초기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기술적 기반은 독일의 로켓 공학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소 양강의 첨단 무기 뿌리에 사실상 독일의 기술 DNA가 이식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패전 이후 지난 80년 동안 국제사회의 철저한 감시 속에 강제로 봉인되어 있던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제조 DNA가 이제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라는 명분에 다시 본격적으로 눈을 뜨고 있습니다. 독일 방산의 부활은 국방비로 엿볼 수 있습니다. 과거 독일의 국방비는 GDP 대비 비중이 1% 안팎에 머물며 동맹국들로부터 안보 무임승차국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군 장비는 노후화돼 녹슨 군대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기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국방 예산은 단기간에 무서운 속도로 폭증해 연간 114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무려 24%나 수직 상승한 수치로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4위이자 서유럽 전체에서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냉전 종식 이후 처음으로 나토의 권고 기준인 GDP 대비 2% 장벽을 뚫고 2.3%를 기록하며 돈폭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자금의 상당 부분은 독일 방산 기업들에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독일 방산의 존재감은 세계 100대 방산기업 순위에서도 확인됩니다. 독일은 라인메탈을 필두로 세계적인 해군 조선소인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 레이더와 전자장비 분야의 핵심 기업인 hensoldt, 첨단 방공미사일을 만드는 딜 등 핵심 대기업 4개사가 견고하게 포진해 있습니다. 특히 이들 독일 4대 방산기업의 결합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36%가 급증하며 14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가파른 성장세입니다. 그동안 생산 라인이 멈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뿐 자금이 돌기 시작하자 유럽 시장의 탄약, 장갑차, 방공체계 수요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독일 방산이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수십 년간 다듬어온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대량 생산과 공급망 노하우가 방위 산업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진 분야의 전설적인 기업 도이츠는 최근 방산 스타트업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패트리엇 방공체계에 탑재되는 핵심 발전 엔진과 군용 무인체계 부품을 대규모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명가인 셰플러 역시 대규모 방산 전담 부문을 신설해 군수용 정밀 부품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기에 내몰린 폭스바겐마저 방산으로의 대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폭스바겐은 이스라엘의 국영 방산업체 라파엘과 손잡고 생산이 중단되는 오스나비르크 자동차 공장을 이스라엘 방공망 아이언돔의 핵심 구성품 생산 기지로 전환하는 계획을 시행 중입니다. 이러한 민간 제조업의 급격한 방산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제도적 플랫폼까지 구축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출범한 민간 방산 매칭 플랫폼인 SBI 커넥트에는 이미 1,400개가 넘는 독일 중소, 중견 제조 기업들이 가입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플랫폼에 등록된 기업의 80% 이상이 과거 군수품을 단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순수 민간 자동차 부품 및 기계 가공 업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수십 년 동안 구축한 공급망이 대형 방산 계약자인 라인메탈 등과 실시간으로 연계되면서 독일 방산은 빠른 부품 조달력과 대량 양산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독일이 자국의 독보적인 자동차 제조 인프라를 바탕으로 방산의 대량 양산 체제를 갖춰나가자 국제정치 무대에서도 팽팽한 신경전이 전개됐습니다. 가장 먼저 은밀한 견제에 시선을 보내는 곳은 다름 아닌 미국의 백악관입니다. 워싱턴의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럽 중심의 독자 방산 블록이 형성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냉전 이후 수십 년간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며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등 핵심 무기 공급을 주도해오던 미국의 패권 체제에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럽의 방산 블록화와 독일의 부활은 최근 유럽 무대에서 점유율을 넓혀가던 한국에도 중대한 변수입니다.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이 오는 2035년까지 방위비를 1조 유로 규모로 대폭 확대하면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산 무기를 사자는 기류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외신과 방산업계가 포착한 흥미로운 반전 시그널이 존재합니다. 독일의 군비 증강과 무기 구매 계약을 총괄하는 독일 연방군 조달청의 수장인 아네트 레니악 암덴 청장은 최근 열린 방산 콘퍼런스에서 자국 방산업계의 이기주의를 꼬집는 파격적인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계약 후 현장에 가장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국가의 무기를 최우선으로 사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독일의 방산 전환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독일이 자동차 공장을 개조하고 시스템을 바꾼다 해도 중화기 대량 양산 체제가 완벽히 정상 궤도에 올라 수요를 감당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2029년이나 2030년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안보가 급한 동유럽과 나토 최전방 국가들은 그 몇 년의 공백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결국 독일 조달청장의 실리주의 발언은 독일의 부활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실시간 대량 생산 라인을 멈추지 않고 가동 중인 한국의 납기 속도가 당분간 유럽 시장에서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무기 시장의 패러다임은 단순히 스펙상의 성능 싸움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누가 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현지화 전략을 잘 짜느냐의 싸움이 됐습니다. 물론 독일이 당장 유럽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량 양산 체제를 완성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 한국을 비롯한 방산 강국과의 경쟁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독일의 방산 산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과연 독일은 방산을 통해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